자, 오늘 좀 황당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사이버펑크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인데요. 원래 생명공학 회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호화폐 세계로 뛰어들었거든요. 이 기묘한 변신,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암과 싸우는데 전념했던 회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인류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던 회사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면 과연 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촉망받던 생명공학 회사 립테라퓨틱스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무엇으로 다시 태어난 걸까요? 자, 그럼 이 기이한 변신의 첫 장부터 한번 넘겨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희망으로 가득 찼던 한 연구실이었습니다. 립 테라퓨틱스. 이 회사는요, 원래 암치료법을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인류의 희망, 그런 상징적인 회사였죠. 목표도 아주 분명했고 업계에서도 꽤나 주목받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모든 게 확 바뀝니다. 회사가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난 거죠. 사이버펑크 테크놀로지스라는 이름으로요. 이제 암 연구가 아니라 암호화폐에 완전히 꽂힌 새로운 회사가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아니, 멀쩡한 생명공학 회사가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도박을 시작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역시나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죠. 금액이 얼마냐면요. 무려 5,888만 달러.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은 주로 윙클보스 캐피탈이 주도한 사모판 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돈이 회사의 운명을 180도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 막대한 투자금이 회사 통장에 머물 시간조차 없었어요.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한 곳으로 향했거든요. 바로 지캐시라는 암호화폐입니다. 처음엔 5천만 달러, 그리고 이어서 1,800만 달러를 더 썼어요.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죠.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을 걸고 올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펑크가 가진 지캐시가 전체 공급량의 1.43%나 됩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회사 하나가 특정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야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목표는 최소 5% 확보. 이건 사실상 지캐시 생태계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는 지캐시, 이건 대체 어떤 자산일까요? 지금부터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자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캐시는요, 딱 양날의 검 같아요. 한쪽엔 영지식 증명이라는 엄청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거래 내역을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도 이 거래는 문제없다는 걸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금액 싹 다 비밀로 할 수 있죠. 근데 바로 이 완벽한 익명성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불법 자금 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규제 당국의 타겟이 된 거죠. 심지어 지캐시의 과거를 들춰보면 좀 불안한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인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치명적인 버그가 뒤늦게 발견된 적도 있고요. 초기에 코인을 나눠주는 방식도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심지어 내부자가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까지 있었죠. 다시 말해서 사이버펑크가 모든 걸 건 이 자산의 안정성이 과거에 여러 번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사이버펑크가 아예 지캐시를 만든 창립자랑 핵심 개발사 대표를 전략 고문으로 앉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캐시 생태계랑 아주 끈끈한 동맹을 맺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위험한 길로 깊숙이 들어가는 신호일까요? 자, 그럼 이제 화려한 비전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아주 차가운 현실을 좀 보죠. 바로 재무 상태입니다. 과연 이 회사가 버틸 힘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무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 회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계속 까먹고만 있다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줄줄 새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주가는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속은 텅 비었는데 겉만 화려한 딱 그런 느낌이죠. 주식시장의 기술적인 신호들도 하나같이 위험하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단기든 장기든 주가는 계속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뭐랄까 차트가 온통 도망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손실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핵심은 2027년이 되어도 이 회사는 여전히 적자일 거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숫자 21.11%,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주식의 가격이 일주일 평균 21% 넘게 위아래로 널뛰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주식이 아니라 롤러코스터죠. 괜히 시장 분석가들이 이 주식을 초고위험 투자처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회사의 행보, 과연 미래를 내다본 엄청난 비전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모한 도박에 불과할까요? 사이퍼펑크가 이 모든 위험을 끌어안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믿음이죠. 앞으로 AI 때문에 세상 모든 게 투명해질수록 오히려 내 정보를 숨길 권리, 그러니까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들은 지켓씨가 바로 그 미래 시대의 개인 금고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결국 이 회사의 미래는 정말 극과 극, 두 갈래길 뿐인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지켓씨가 규제의 벽을 넘어서 모두에게 인정받는다면 사이퍼펑크의 이 도박은 역사에 남을 대성공이 되겠죠. 하지만 계속되는 규제 압박과 불안한 재무 상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끝은 처참한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혁신을 위한 성장통일까? 아니면 추락하기 직전의 위험한 신호일까? 정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거대한 실패의 서막을 보고 있는 걸까요? 결국 마지막 판단은 여러분께 달려 있겠죠. 한때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일했던 회사가 선택한 이 길, 과연 미래를 내다본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게 될 치명적인 도박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는 지금 기술과 금융의 역사에 기록될 아주 기묘하고 대담한 실험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